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375.12로 마감했고요. 0.11%의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 역시 153달러로 마감했고 1%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이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나스닥은 0.46%의 하락, S&P는 보합을 보이고 있고 이 다우는 0.14%의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주가만 보면 조용한 날처럼 보이지만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절대 조용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연방교통당국이 오늘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규정 하나를 공식적으로 바꿨는데요.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사이버캡은 이미 4월부터 양산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차가 지금까지 미국 도로에 왜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 그 이유가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살펴볼 만한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독일 기가베를린의 생산량을 20%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는데 이 공장의 증설 소식뿐만이 아니라 이 발표가 올해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유럽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버캡에 대한 생산은 계속되고 있지만 출시가 미루어지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의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커뮤니티에서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 거시 뉴스 몇 가지를 먼저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애플이고 팀 쿡은 맥과 아이패드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AI 칩의 비용이 급등하게 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언론에서는 이것을 AI플레이션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AI 관련된 인프라 수요가 이 부품 가격을 밀어올리고 그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를 넘는 상황에서 빅테크까지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또 정반대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X에 글을 올리면서 앞으로 수년 내 인플레이션이 0에서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연준은 이미 성장을 억제하는 쪽에서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 일론 머스크는 직접 댓글을 달고 있고요. 디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가격을 25%나 올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날 AI 인프라를 실제로 만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올해 하반기 CPI의 숫자가 판가름하겠지만 지금 시장 안에서 이런 두 가지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 경쟁사 관련 뉴스인데 이 폴스타가 2027년부터 미국에서 신차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연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판매를 제한하는 커넥티드 비클 룰의 적용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이 테슬라의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차종이 하나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고 같은 규제 논리가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에도 계속 적용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내 테슬라 포지션에게는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만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 메인 뉴스로 넘어가면요. 이 사이버캡에 미국 전국 도로 운행을 막고 있었던 연방 규정 하나가 공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규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율주행 업계에 발목을 잡아왔는지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니자는 FMVSS 넘버 135의 개정 착수를 공식 발표했는데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135조는 이미 수십 년 된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핵심은 모든 자동차에는 수동 브레이크 페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오늘 착수된 개정의 내용을 본다면 인간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전용 차량에 한해 이 페달의 의무를 없애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동 성능의 기준 자체는 그대로이고 멈추는 능력은 여전히 기존의 기준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바뀌는 건 수동 페달로 멈춰야 한다라는 방식의 의무인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핸들과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미국 도로에 내보내는 방법은 사실상 한 가지뿐이었는데요. 이 제조사당 연간 2,500대로 제한되어 있는 이 니자의 특별 면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 방법 이외에는 실제로 이런 차량을 도로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심사 역시 니자에서 수년째 결론을 안 내리고 있었고, GM이 2018년에 신청했다가 결국 2번이나 철회되었으며, 아마존의 죽스도 지금 심사 대기 중이고, 기술은 완성되었지만 규제 심사가 방치되는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니자의 청장인 조나단 모리스는 이 포드의 모델 T 이후 최대의 기술 혁명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하며, 미국이 주도하려면 규제의 틀 자체를 재설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상 그간의 방치를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하고, 앞으로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게 된다면 이제는 면제 신청 없이 안전 기준만 충족해도 도로 위에서 운행이 가능한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이버캡을 텍사스 밖에 다른 주에 전면 배치하는데 필요한 경로가 처음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은 착수의 발표이고요. 발효까지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개정되는 법안이 사이버캡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현재 테슬라가 $375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주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이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미국 도로에 내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였고, 하나는 니자의 특별 면제 신청을 내서 연간 2,500대의 한도로 허가를 받는 것과, 이 나머지 하나는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로가 공식으로 열린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확인해 본다면, 지금까지는 제조사가 차 한 대를 도로에 보내려면 정부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구조였지만, 오늘 시작된 규정 개정이 완료되게 된다면 이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되며,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도로 운행이 가능한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자, 브레이크 페달 조항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법적으로 특수 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도로 차량의 범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엄청난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이버캡은 이미 4월부터 만들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생산부터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지금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텍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텍사스의 주법이 연방의 규정보다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이고, 텍사스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주 레벨에서도 별도의 허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텍사스 안에서는 사이버캡을 가지고 유료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다만 이 차량을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같은 다른 주로 가져가는 순간 연방의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니자가 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연방 레벨의 장벽인데, 그러니까 사이버캡의 전국 확산, 진짜 대규모로 로보택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연방 규정 개정이 필수 조건이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니자에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연방 규제 절차상 공고와 공천회, 의견의 수렴, 최종 발표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 올해 최우선의 과제를 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정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법안이 적용되게 된다면 이 테슬라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 웨이모와 죽스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당장 핸들과 페달이 없는 완성 차량을 양상 중인 회사는 테슬라가 사실상 유일한 상황이고, 이 사이버캡은 이미 4월부터 기가텍사스에서 생산 중이며, 규정이 발효되는 순간 즉시 확장할 수 있는 재고와 생산 체계가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법이 준비가 되는 타이밍과 차량의 준비가 되는 타이밍이 맞물려야지만 성공하는 회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을 만드는데 진심이었던 테슬라였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기가베를린의 생산이 무려 20%나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발표가 벌써 올해만 3번째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경영진은 무언가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로이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독일에 있는 테슬라 공장 기가베를린에는 앞으로 생산량을 20%를 늘려 이 주당 7,500대의 판매 대수로 전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직원 1,000명의 채용 역시 동반이 되며 적용 시점은 올해 10월부터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한번 풀어본다면 기가베를린의 설계 최대 생산 능력은 연간 37만 5천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로 생산한 것은 약 20만 대에 그쳤는데요. 설계 용량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그러다 2026년 1분기에만 6만 1천 대를 뽑아냈으며,
이 분기 기준 기가베를린의 역대 최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반등이냐면 2025년 한 해 생산량 20만 대를 4로 나누면 이 분기당 평균 5만 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1분기에만 6만 1000대를 찍었다는 것은 이미 2025년의 평균을 크게 뛰어넘었다는 것이고, 경영진이 이 숫자를 보고 이것은 일시적 반등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며 생산량 증가를 선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기가베를린은 이 확장 관련 소식이 벌써 세 번째인 상황이고 4월에 모델 Y의 수요 증가를 위해 이 신규 직원 1000명의 채용을 발표했으며 5월에는 베를린 외곽 배터리 셀 공장에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3,86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말했고, 오늘 세 번째로 생산의 20% 확대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세 발표를 합산하면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 총 3,500개의 일자리가 기가베를린에 새로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업이 한 공장에 4개월 만에 채용과 배터리 투자, 생산 확대를 연속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생산 설비 투자와 고용은 한 번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이런 결정을 3번 연속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은 유럽의 수요 회복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유럽 모델 Y 판매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17%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작년 3월보다도 2배 넘게 팔리고 있는데 이 독일 단독으로는 등록 대수가 9,252대로 전년 대비 4배 급증했고, 프랑스와 덴마크, 스웨덴 등의 주요 유럽 시장도 46% 이상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5년이 유럽에서 테슬라한테 정말 어려운 해였지만 그 저점을 지나 2026년에는 본격적인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경영진이 이것을 숫자로 확인하고 공장에 자원을 투입하며 생산량 증가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뉴스가 2개나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0.11%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데는 좋은 케이스와 안 좋은 케이스 양쪽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양쪽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케이스들을 본다면 두 뉴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둘 다 경영진이 확신을 가졌을 때 나오는 결정이라는 것이고, 조금 안 좋은 케이스를 보게 된다면 어쩌면 이 타이밍의 문제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가베를린의 생산 확대는 10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니자의 규정 개정은 오늘 착수되고 있지만 실제 발효까지는 또 몇 달이 걸릴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이번 분기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시 환경은 애플이 가격을 25%나 올리고 있고, 이 시각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인플레이션의 신호로 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역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먼저 압박을 받은 것은 미래의 성장 가치를 할인해서 보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고, 이 테슬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의 하락과 더불어 크게 상승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중요한 것 하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이나 거시 데이터가 아닌 실제 기가 텍사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완전 다른 그림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으로 이 기가 텍사스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은, 이제 규제의 완화도 시작됐고 유럽 공장도 증산하겠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의 회의론과 로보택시의 회의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진짜 되는 건지 모르겠고 일부러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가 텍사스에서 정기적으로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 사이버캡이 공장문을 나와서 슈퍼차저 구역까지 약 2.4km 구간을 자체적으로 주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이 영상에 담겨있는 사이버캡의 숫자를 확인해도 약 150대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출고 전 최종 점검하고 있는 이 시설에서 이 사이버캡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오버플로우 구역이란 일반 주차 공간이 다 찼을 때 쓰는 추가 공간이고, 이곳에까지 사이버캡이 쌓이고 있는 것은 처음 본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생산 속도가 이 출하 속도를 점점 앞서가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가는 현재 375달러에 멈춰 있지만 공장 마당에는 사이버캡이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X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이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이 주가가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실제로 로보택시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속으로 웃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각은 일론 머스크가 현재 로보택시 사업을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로보택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쌓고 있다고 말하며 이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떠들지 않는다고 해서 개발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서비스가 시작하게 된다면 놀라움은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사이버캡과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될지 이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주가는 두려움 속에 멈춰있는 것 같지만 이 현장에서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요. 또 니자가 연방의 규정 장벽을 걷어내기 시작했고 기가베를린의 경영진은 이 생산 확대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가 텍사스 마당에는 150대 이상의 사이버캡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이 시장의 두려움과 공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는 순간이 언제쯤일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어떤 숫자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